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5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 조사 진행 과정, 이것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피의자가 아니고 거의 손님 다루듯이 하는 검찰의 모습. 왜 이런 지경까지 왔을까요? 어쨌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를 진전시켜 보겠습니다. 우선 10월 3일에 조사를 받았는데 이 10월 3일에 조사를 받는 택일, 이것도 정경심 교수 측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당초에 10월 1일이나 10월 2일에 소환을 했는데 아니다, 10월 3일 날 가겠다 이렇게 고집을 하는 바람에 10월 3일이 됐다고 합니다. 10월 3일 무슨 의미죠? 휴일이죠. 휴일이라서 아무래도 여기저기 그 언론의 관심, 주목도가 좀 떨어지는 시점을 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10월 3일 날 이른바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뉴스의 밸류, 이른바 뉴스 가치를 좀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나름대로 머리를 쓴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당초에 10월 3일 얘기를 할 때는 10월 3일과 4일 이틀간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4일에는 조사에 불응을 했습니다. 약속을 깬 겁니다. 뭐 조국 장관 일가가 뭐 약속을 깨거나 또는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검찰과 약속한 거를 깼습니다. 검찰은 오늘이 5일인데 오늘 다시 부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4일 조사에 불응하면서 바로 입원을 해버렸기 때문에 5일, 지금은 이제 9시 조금 넘었는데요. 이 이후에 과연 출두를 할지 그것도 불투명합니다. 자, 그런데 3일 조사받는 과정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출두한 거는 9시쯤이고요. 비공개 소환이었죠. 이게 지금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들어왔느냐 아니면 다른 입구를 통해서 들어왔느냐가 언론마다 지금 서로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어디로 들어왔느냐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자들 눈에 띄지 않게 검찰이 배려를 했다 하는 점. 지금 서울중앙지검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수십 명씩. 그런데도 그 기자들 눈을 피해서 어디론가 빼돌려서 소환을 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청와대와 여권의 압박 때문에 검찰이 눈치를 보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9시쯤 되다가 이제 12시쯤 돼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점심 식사를 1시 반까지, 12시부터 1시 반까지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쉬었다가 조사를 다시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오후 4시쯤에 또 몸이 안 좋다 그러면서 조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정말 제멋대로 조사입니다. 일반적인 피의자 같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남편을 믿고 있는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4시에 조사를 중단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조사 중단 요구가 사실은 지금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증거 그걸 딱 들이미니까 그때부터 몸이 아프다, 뭐 머리가 아프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사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본인이 사실과 다른 거짓말, 이게 들통날 지경에 이르니까 보통 사람 같아도 머리는 아프겠죠. 그러나 그게 조사를 과연 못 받을 상황이냐?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정경심 교수는 지금 자기 맘대로 제멋대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남편이 법무장관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죠. 아마 검찰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텐데 지금은 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여권으로부터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저자세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국민들이 보기에 왜 법 앞에 평등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4시부터 다시 또 휴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5시 정도까지 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고 나가버립니다. 검찰청이라는 곳을 피의자로서 이렇게 자기 맘대로 조사받고 자기 맘대로 날짜를 선택해서 자기 맘대로 조사받고 자기 맘대로 중단하고 자기 맘대로 집에 가는 이런 황제 조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정경심 교수가
지금 그런 황제 조사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어제 오후쯤 해서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의 입장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 정경심 교수가 재입원했다. 다시 입원했다. 왜냐하면 9월 초에도 한번 입원했었죠. 재입원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04년에 벌써 15년 전 얘기입니다. 영국 유학 때 흉기를 든 강도를 피하려다가 건물에서 떨어졌다. 그것 때문에 두개골 골절 상을 입었고 그 이후로 심각한 두통과 어지럼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6살 때 오른쪽 눈을 실명을 했다. 오른쪽 눈이 안 보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해서 검찰 조사 때 검사님 눈을 마주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두통과 어지럼증이 심하다. 이래서 변호인단과도 장시간 대화를 나누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씩 따져봅시다. 우선 6살 때 오른쪽 눈을 실명했으면 이게 51년 전 얘기입니다. 정경심 교수 지금 57살입니다. 51년 전 얘기까지 지금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면 51년 동안 이런 이유로 해서 사람의 눈을 마주치기도 어려운데 공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박사학위는 어떻게 받았을까요? 그리고 강의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죠? 강의는 어떻게 했죠? 공부는 어떻게 하고 남들 제대로 학위도 못 받을 텐데 공부 열심히 안 하면 그건 다 어떻게 하고 강의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51년 전 얘기를 지금 끄집어냈는데 그럼 51년 동안 그러면 어떻게 이 모든 일을 해서 지금의 그 자리에 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꾀병 내지는 뭐 실명한 거야 뭐 사실일지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간에 이런 이유는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또 하나 심각한 두통과 어지럼증 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공부하고 강의하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검찰 몇 시간 동안 검찰 조사도 못 받을 상황인데 그것도 점심시간에 쉬고 휴식시간에 또 쉬고 이러면서도 그것도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공부는 했으며 학위는 어떻게 받았으며 강의는 어떻게 했겠는가? 구차합니다. 15년 전 사고 한번 당했다고 해서 지금 뭐가 안 된다. 조사 못 받겠다. 51년 전에 오른쪽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사고를 당해서 조사 못 받겠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그 지인에 따르면 오른쪽 눈 실명 상태로 6급 장애를 받았다고 합니다. 6급 장애 이거 별거 아니랍니다. 의사들의 얘기에 따르면 6급 장애 정도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 운전도 가능하다. 실제 운전하고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일상생활 다 하고 운전도 하고 다니는 사람이 검찰 조사는 못 받겠다고요? 오른쪽 눈이 실명이 돼서 그리고 두통과 어지럼증 15년 전 사건 때문에 두통과 어지럼증이 있고 51년 전에 실명한 것 때문에 지금 검찰 조사를 못 받겠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9월 19일 날 병원 진단서를 동양대에 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직을 하기 위해서. 이 병원 진단서에 보면 뭐 두통, 어지럼증 이런 얘기 없습니다. 합병증이 없는 약한 당뇨. 이건 이거로 조사 당뇨병 가지고 조사 못 받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것도 약한 당뇨인데 합병증도 없고 나이 57세 정도 되면 흔히 있는 병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안정필요. 나이 57세에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죠. 안정 필요하죠. 그러니까
10월 3일 조사에서 2번씩이나 휴식을 시간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더 안정을 합니까? 그럼 편안한 자세로 검찰 조사 받을 줄 알았습니까? 본인이 지금 검찰에 무슨 고객관리 차원에서 들어갔습니까? 손님이 아닙니다. 피의자입니다. 피의자.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오늘 출두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해서 검찰 조사를 피한다고 과연 그게 피해질까요? 앞으로 한두 번 정도 검찰이 더 부를 텐데 그때도 계속 피하거나 아니면 뭐 시간 지연 전술을 쓰거나 그래서 또 문득 이런 생각도 듭니다. 11시간 압수수색 9월 23일이죠. 그 압수수색에 지금까지도 여권에선 11시간씩이나 압수수색을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11시간이 더 채 걸렸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시간을 끈 것은 정경심 교수 측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면 또 이것도 무슨 덫을 놓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이거는 뭐 팩트는 아니지만 제 그냥 분석과 추정입니다. 혹시 또 덫을 놓은 것 아닌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 시간이 지금 실질적인 조사 시간이 한 5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남들은 와서 12시간, 14시간 이렇게 조사받고 갑니다. 그래도 모자른데 지금 워낙 혐의점이 많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 이 경우에는 하루에 12시간 정도 조사받아도 그 하루 가지고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5시간 정도밖에 지금 조사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2-3번 정도를 더 불러야 될 상황인데 그 만약 5시간밖에 조사를 못 받겠다고 하면 그러면 그렇게 조사받고 나서 또 아니 4번씩이나 불렀단 말이야. 현직 장관 부인을 4번씩이나 부르고 이렇게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검찰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제가 보기엔 이런 상황까지도 검찰이 대비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대기시켜놓고 조사를 하든가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이런 식으로 지연전술 뭐 감성팔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다 들어주다가는 다시 나중에는 아니 4번씩이나 소환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또는 3번씩이나 소환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또다시 검찰에서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그리고 잘 해줘도 실제 검찰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여권에서는 아마 진실공방처럼 이걸 몰고 가서 현직 장관의 부인도 이 지경일 텐데 일반 피의자들은 검찰이 얼마나 인권을 무시하면서 조사를 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냐 이거 검찰 개혁한다 해야 된다 또 이렇게 억지를 부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정경심 교수 이 정경심 교수의 지금 조사 태도 이거를 사실은 뭐 트집 잡을 때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검찰을 우리가 비판할 때도 아닌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검찰이 지나치게 정경심 교수를 이렇게 무슨 손님인 양 대접했다가는 나중에 뒤통수를 맞을 가능성도 있다. 그 점까지도 검찰이 정밀하게 들여다봐가면서 저는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검찰이 또다시 어찌됐든 간에 여권은 정경심 교수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무슨 검찰 개혁하고 자꾸 이 문제를 엮으려고 합니다. 그런 여권의 전략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하튼 검찰은 조사를 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를 조사할 권리 검찰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앞에 그 과정을 알려줄 의무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뭐 인권 지금처럼 어떻게 더 인권을 존중해 줍니까? 인권 존중도 해가면서 국민들의 알 권리도 충족시키는 그리고서 최선의 수사 결과를 얻는 검찰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51년 전 것까지 끄집어내는 이런 피의자를 상대로 한 검찰의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